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포 소기관 사실 다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세포 소기관이 되겠습니다. 세포 막에 대해서 오늘 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포막을 사실 따로 뺀 이유는 세포막의 어떤 성질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세포막으로 인하여 물질 이동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세포막 구조부터 얘들아 보시면, 일단 세포막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포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벽이 있지만, 그치?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모양을 유지하려면 세포막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포막이 얘들아 형태 유지하는 역할도 있긴 하지만 사실 얘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자, 거기 빈칸으로 뚫려있는 부분입니다. 별표되어 있는 부분이죠.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가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구조는 얘들아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대체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들아 우리 앞에 배웠던 세포 소기관 중에서 이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못하는 구조가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아이는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못한다. 왜? 모든 것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라고 했던 아이. 얘랑 비슷한데 한 글자만 다른데. 세포? 벽이요. 그쵸? 세포벽. 그래서 세포벽은 쌤이 모든 걸 투과시킨다라고 해서 전투과성이라고 했습니다. 전투과성이다라고 했고, 얘는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포막은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 성분 바로 뭐죠? 세포막은 이걸로 제일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셀룰로스. 아, 저기요? 셀룰로스는 세포벽. 그렇죠. 인지질. 근데 인지질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그럼 단백질도 있어요. 하지만 얘들아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크냐면 바로 얘가 진짜 영향이 커요. 얘 영향이 왜 큰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자. 일단 인지질은 모양 우리가 쉽게 그리면 그냥 머리 하나 그리고, 그치? 다리 두 개 그리면 되죠? 자, 머리는 어떤 성질이었죠? 그렇죠, 친수성. 꼬리는 어떤 성질이었지? 소수성이었어. 자, 얘는 친수성과 소수성 두 개 모두 친한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아이 두 개 모두 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죠. 이 아이가 물로 가득 찬 생명체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다? 어떤 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다라고 했죠? 물이 가장 많으니까 물을 접하는 부분을 바깥으로 빼야 돼? 아니면 세포 안쪽으로 넣어야 돼? 바깥으로 빼게 되죠. 그래서 바깥쪽에는 친수성 머리가 분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소수성 꼬리가 분포한다. 그래서 인지질은 얘들아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포막은 인지질 한 층이 아니라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얘들아 이게 가장 큰 거야. 얘 때문에 물질 출입이 1차로 조절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바깥쪽은 물하고 친한데 이 안쪽 부분이 어떤 성질이 돼버렸어? 여기 쌤이 노란색 뒤꿈치는 부분 어떤 성질이에요, 얘들아? 소수성이죠. 자, 그러면 물질이 출입을 하고 싶다. 자, 막이 있지만 얘들아 막을 기준으로 단절된 게 아니라 막 바깥쪽에서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물질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안쪽이 소수성입니다. 그럼 어떤 물질이 이 공간을 통과하기 어려울까? 물과 친한 거. 그렇지, 물과 친한 아이들. 친수성 물질들은 얘들아 직접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얘들아, 친수성 물질. 포도당, 그쵸? 또
또 이 영상 보는 애들 얼마나 적막감을 느끼겠어 같이 해서 애들 어떤 거 있었을까? 작년에 생각해봐. 학생 1 때 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도 두 개 있었잖아. 플러스 I인 거.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거 같은 이온도 여기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얘들아 뭘까? 친수성이니까 제일 뭐가 빠졌어? 친수성 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기본적으로 뭐가 잘 통과하기 어려울까? 물도 잘 통과 없고 사실 따지고 오면 이러한 아이들은 통과가 어렵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통과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누군가는 이 막의 문을 열어줘야 될 거야, 그치? 그 도움을 누가 준다? 단백질. 바로 단백질이 준다는 거지. 단백질의 도움이 있으면 물질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포막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아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물질의 출입이 좀 자유롭지 않다라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고요. 그 자유롭지 않은 부분을 누가 도와주더라? 막에 있는 단백질이 도와주더라. 이러면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뭘 볼 거냐? 그럼 대체 이 막단백질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면 그림 보면은요, 얘들아, 저 그림 나와 있는데, 자, 안쪽에 노란색으로 지금 분포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는 것처럼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이 되겠고요. 보라색 머리로 쭉 있는 거 포도알처럼 생긴 게 이제 인지질의 친수성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데 곳곳에 얘들아 뭔가 이렇게 박혀있는 듯한 느낌 있죠? 얘네가 단백질로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막단백질 얘들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쌤이 이 그림처럼 확대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을 얘들아 관통하고 있다, 그치? 네.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긴 애들은 통로. 통로 역할을 하면 좋겠죠, 그쵸?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 막 표면에 붙어있는 아이죠?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아이들은 뭐예요? 파묻혀 있는 아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막단백질의 분포는 첫 번째 관통하거나, 두 번째 표면에 붙어 있거나, 세 번째는 파묻혀 있다. 이렇게 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의 질문을 던질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쌤한테 좀 얘기를 해보세요. 뭐냐면, 자, 요 아이를 볼게요. 자, 빨간색 부분 얘들아, 단백질의 빨간색 부분은 인지질의 어떤 부분하고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소수성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치? 초록색 부분은요? 친수성 작용하고 있죠.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여기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다, 그치? 만약에 안정적이지 않으면 얘가 여기에 관통하고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튀겨나오거나 들어가지조차를 못했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두 개 모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을까? 쟤는 대체 어떤 구조길래 저게 가능할까? 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좀 공부해보라는 의미에서 전달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답은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요거는 단순히 생물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화학적 개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들 쌤이 예를 들어 하면서 뭐 분자 구조라든지 몇 개의 구조들을 같이 하고 결합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생명과학에서도 단순히 생물학적 개념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개념을 같이 갖고 오는 단원이어서 교과여서 생화학이라고 하거든요. 생물화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화학적 구조적 관점에서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생평가 주제 찾을 때도 무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던져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 봐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도 지금 보시면 얘들아 노란색 부분하고는 지금 소수성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바깥쪽에는 칠성 부분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냥 어떤 아미노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길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단백질들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얘들아, 자, 영어 아시죠? 자,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마. 너네 3을 보고 풀었잖아. 왜 이래? 3을 보고 한 문제 이상 맞았으면 얘들아 이건 알아. 이 단어 알아야지. 뭐예요? 뭐야?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지? 그치? 수송이라는 뜻이죠, 운송. 그래서 뭐냐면 얘들아 물질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그 아이
막을 관통하고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봤던 나트륨 칼륨 통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문 열어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얘는 뭐야 얘들아? 에너지를 써서 굳이 물질을 옮겨주는 잘 이해했어. 자 에너지를 굳이 써서 옮겨주는 거 우리 하나 배웠거든요. 작년에 딱 하나 배웠어요. 능동수. 뭘까? 에너지 써서 물질 이동시키는 거. 능동수. 그렇지. 펌프 맞아. 맞아. 능동수동 맞고 능동수동 우리 할 건데 능동수동 맞고요. 얘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막단백질은 첫 번째 쌤 뭐냐? 우리 했던 거 물질 이동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요 단어도 아시죠? 엔자임 뭡니까? 효소죠. 뭐냐면 얘들아 우리 배웠잖아.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에요. 그럼 떠다니는 효소도 있지만 이렇게 막에다가 박혀있는 효소들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막효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에 박혀있는 효소, 막효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도 하고요. 자, 세 번째 뭐게? 번역 한번 볼까요? 신호 전달. 신호 전달인데요. 자, 리셉터는 얘들 여러분들 아시죠? 뭐예요? 리셉터 위에 적혀 있는 거? 수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신호 전달과 수용체 관계를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쌤이 일부러 좀 생원 공부하는 것도 있어서 앞에 거 내용 가지고 오면서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인슐린 우리가 혈당량 조절 중에 어떤 역할을 배우셨나요?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는 거죠. 혈당량 감소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떻게 감소시켰지? 포도당을 뭘로 합성시킵니까? 글리코젠, 그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 촉진시킨다. 두 번째, 이거 간세포 들어갔죠? 두 번째는 세포 내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자, 그럼 얘들아 결국 인슐린의 역할은 뭐 하는 거야? 직접 포도당을 글리코젠 합성하는 거 아니죠? 뭐 하는 거야 얘네? 촉진시키는 거야. 자, 세포 내 포도당 흡수도 결국 뭐 얘들아? 촉진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얘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하는 거다? 명령을 얘들아 인슐린은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어느 세포로? 간세포. 그럼 어떻게 얘네가 가서 신호 전달을 할까라고 하면은 이 신호 전달 과정에서 요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거예요. 자, 간세포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간세포입니다. 그럼 간세포 내에서는 뭐가 있냐 얘들아?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해주면 돼? 인슐린을 통해서 이 효소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효소가 활성을 띨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거를 누가 전달한다? 인슐린이 전달하는 거. 어떻게? 인슐린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 간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과 만나요. 근데 간세포 막에 있는 이 단백질은요, 어떤 자리가 있냐면 인슐린이 와서 얘들아 결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돌아다니다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혈당량이 낮으면 인슐린이 많이 없겠다, 그치? 그러니까 혈당량이 높으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겠죠? 그럼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결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는 거예요. 얘들아 생물학에서는 여러분들 확률적 아이디어를 계속 가지고 와요. 뭐냐면 확률을 높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얘들아 눈 뜨고 찾아갈까 얘한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막상시 그대로 있는 거야. 다만 인슐린의 양이 많아지니까 확률적으로 뭐가 돼? 여기에 결합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인슐린이 결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이 막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 세포 내부로 명령을 전달해. 어떤 효소 활성화시키라. 그럼 활성화된 아이가 다른 걸 또 활성화시키면서 이 효소를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신호 전달의 뜻이에요. 이 신호 전달이 얘가 인슐린이 신호 전달해서 어디로 전달한다? 세포 내부로 전달하는 걸 신호 전달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아이를 인슐린이 결합하는 이 단백질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수용체 단백질이다. 그래서 리세터라 말 쓴 겁니다. 수용체 단백질이다. 막단백질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수용체 역할 하고 그러면서 신호 전달한다. 이 내용 좀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네 번째까지만 보고 기능 넘어갈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세포간 인식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우리 생명체 내에 있는 세포들은요, 눈이 없어요, 코도 없어요, 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뭘 알아야 돼? 얘가 내가 알던 세포인지 내가 원하는 세포인지를 알아가는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쌤이 지금 이제 너희가 집에 갈 때가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 다 암흑으로 만들어요. 불 다 꺼버려요. 문 열고 나가야 되지. 어떻게 너는 찾아가시겠어요? 가슴 더. 앞이 안 보여. 소리도 안 들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촉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서 내가 딱 잡았는데 그게 뭐야? 몽골이 모양이면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거겠죠.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들도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도 결국 계속 접촉을 해보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얘는 확률이거든. 결국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도 어떤 물질이 많아지면 결국 그 세포들끼리 만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얘들아, 보조티 누구한테 정보 받죠? 대시기한테 정보 받아야 되겠지. 자, 대시기가 눈 뜨고 보조티한테 찾아가나요? 또는 보조티가 대시기만 찾아내나요? 아니에요. 얘네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어떤 화학물질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요. 얘들아, 그게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둘이 딱 만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 모아서 어떻게 둘이 마주칠 확률을 높여준다라는 거지. 그때 필요합니다. 단백질 필요하고요. 그럼 얘들아, 단백질을 사실 보는 건 아니라 이 단백질에 신분증을 달아놔요. 그 신분증 역할은 게 뭐냐면 탄수화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에 있는 탄수화물은 신분증 역할을 한다라고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단백질에 당이 붙어 있는 걸 글라이코프로틴, 당 단백질 합니다. 그러니까 당 단백질이 보통 여러분들 신분증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 기능 정리하시고요. 뭐 뒤에 두 가지 있어요. 셀 정션에서 세포와 세포 간의 결합이라든지 세포 바깥 부분의 결합도 있긴 한데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세포막의 마지막 특성이에요. 유동적이다라는 뜻이야. 유동적이라는 거 얘들아 움직임이 있다라는 뜻이다.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서 얘들아 그림 봤을 때 요 아이들 있죠. 여기 보이는 막단백질, 인지질 얘네가 한 번 여기 박히면 이 자리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옆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심지어 얘들아 위에 있던 인지질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뒤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유동성이다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는 세포막의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인지질과 단백질은 모두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성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당연히 이거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러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자, 생지세포 꺼내가지고 막단백질을 분홍색으로 염색을 했고요. 인지세포 꺼내가지고 얘들아 막단백질을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쳤어요. 잡종세포를 만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얘들아 세포막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세포의 절반은 G단백질이겠지? 그 나머지 절반은 인체. 이렇게 딱 나눠서 얘네들이 섞이지 않았겠죠? 근데 실제로 봤더니 결과는 어때?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얘와 얘네가 서로 뒤섞여 있다라는 거지. 그럼 뒤섞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막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단백질들이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이걸 세포막의 유동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세포막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하느냐? 이러한 세포막의 특성을 설명하는 모델 이름을 우리는 유동 세포막의 특성을 이렇게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거는 다 설명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세포막이란 유동,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지. 단백질과 인지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단백질들이 모자이크처럼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박혀 있다. 조금 더 여기서 플러스 알파 설명을 하자면, 다른 말 아는데 쌤이 설명을 하자면, 단백질들이 얘들아 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들끼리 있죠. 걔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모여서 약간 섬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비슷한 단백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약간 섬처럼 움직입니다. 이거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동 모자이크. 예를 들면은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럼 통로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통로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하나의 섬처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화학 반응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 3단계 화학 반응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면 1단계 효소 여기 있고 2단계 저기 있고 3단계 저기 있는 게 아니라 1, 2, 3단계가 좀 모여 있다. 요렇게 모여서 떠다닌다 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얘들아? 이렇게 모자이크 막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24쪽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할 거냐면 이 세포막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건 바로 물질 이동. 물질 이동 방식을 재밌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수동-수송. 수동-수송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 수동의 반대. 능동. 그렇지, 능동수송. 아까 어떤 말 같은 자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능동수송이 재밌어.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자, 얘네들의 큰 차이는 뭐냐? 자, 의미에서 볼게 얘들아. 능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하는 느낌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굳이 하지 않는데 일부러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 필요할까? 이걸 하기 위해 우리는 뭘 써야 될까요? 생명체 내에서. 그렇지, 에너지, ATP 써야 돼. 얘는 에너지가 필요한 이동 방식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이동 방식이고요. 그럼 수동은 뭘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수동 방식이라는 거야. 그럼 왜 에너지가 안 필요할까? 수동은 굳이 힘을 안 들여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이해되겠어 얘들아? 에너지를 안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굳이 힘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동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체 자연스러운 건 무엇이냐? 자연계는 얘들아 어떻게 되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질 이동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잖아. 자, 많은 곳, 구해요. 적어요. 접니다. 자, 많은 곳에 얘들아 분자가 많이 있겠죠?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들 여기에 200개 있다고 해볼게요. 저희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 10개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저 정도죠, 그치 얘들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분자들, 이 분자 가만히 이 자리에 있나요, 얘들아? 아니요. 분자 여기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분자 뭐예요? 능동. 운동하죠. 얘들아, 분자는 운동합니다. 분자 운동 방향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정. 안 정해져 있죠. 그냥 얘들아 온 사방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확률적으로 했을 때 얘들아 퍼져 나가고 얘도 퍼져 나갈 거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맞아요? 1번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럼 또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을까? 역으로 저에서 고로 이 방향으로 분자 운동 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확률적으로 더 많이 일어날까? 1번. 그렇죠. 얘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들은 이렇게 무제를 왔다 갔다 하지만 1번으로 훨씬 더 많이 가면서 얘네가 점점 많아지고 얘네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언제까지 얘네들 이동하게 될까? 똑같아. 그렇지,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수동수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동수의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봐봐, 굳이 에너지 안 써서 그냥 분자가 자체 갖고 있는 그 분자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분자 운동을 해요. 그 분자 운동 때문에 물질의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동에 의해서 농도가 같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무슨 수송이다 얘들아? 수동수송. 그러니까 수동수송의 기본적인 과정은 뭐다? 도에서 저로 이동한다.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농도 평형이 될 때까지. 농도 평형이 될 때까지 고에서 저로 이동합니다. 누가? 물질이 직접 이동합니다. 그걸 우리 용액 관점에서 용지라고 하죠. 이동을 해요.
용질이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질이라고 하지 말고 물질이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슨 해야 되니까 물질이 이동합니다. 이동한 현상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고에서 저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고에서 저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 고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 고니까 기울기가 높겠다, 그렇지? 저는 낮겠지? 그럼 기울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우리는 농도 기울기라고 해요. 농도가 기울어져 있어. 그런데 수동수성 어떻게 이동해, 얘들아? 농도 기울기를 따라 이동합니다. 자, 고에서 저로 농도 기울기를 따라 이동하는 거지. 이게 수동수성이야. 농도 기울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자, 따른다면 얘는 수동수성이다. 그리고 고에서 저라고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농도 기울기에 따르는 거예요.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능동수성은 농도 기울기에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라야 되겠다,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도 기울기 거꾸로 올라가겠지.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행한다라고 해요.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는 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능동수성을 한다. 농도 기울기 역행하는 걸 능동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야, 얘들아? 저에서 도로 물질 이동하는 거야. 저에서 도로 물질 이동한 현상을 우리는 운동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틀은 이렇게 잡고 얘들아 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수동수성 먼저 보겠습니다. 수동수성이란 세포막에서 물질이 무슨 기울기에 따라? 농도 기울기에 따라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이때 무엇의 사용이 필요 없다? 에너지 사용이 필요 없다라는 거. 자, 에너지 사용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무슨 운동 때문에? 분자 운동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수동수성을 얘들아 수동수성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과 무엇을 배우냐면 확산과 삼투가 있죠, 그쵸? 오늘은 쌤이랑 확산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자, 우리 통과 때 배웠던 확산은 얘들아 다를 거 하나도 없고요. 자, 정리한다라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산은 자, 수동수동의 기본 개념 그대로 가야 되겠다, 그치? 고에서 저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이때 뭐냐? 용질이 이동하는 거죠. 확산이랑 고에서 저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양쪽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고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자, 확산이 잘 일어나는 방법 뭘까, 얘들아? 어떻게 해야 잘 일어날까? 첫 번째,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잘 이동할까요? 작을수록 잘 이동할까요? 작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이겠지.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두 번째는 온도는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지나요?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높아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농도차가 클수록. 이 농도차에 대해서 확산되는 압력을 확산압이라고 하는데 그 압력이 클수록 확산이 잘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화학에서 의미하는 확산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요 세 가지. 근데 이런 확산은 이것만 딱 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확산이 아니라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확산이에요. 그래서 조금 달라질 겁니다. 조금 달라질 겁니다. 확산은 크게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 먼저 단순 확산부터 볼게요. 또 하나는 얘들아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확산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보면 돼. 그럼 단순하게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 확산이니까 얘들아 봐봐. 어떻게 이동하면 돼? 그냥
뭐라고 얘들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인지질 이중증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야. 단순 합산 어려운 말 아니야 얘들아. 그냥 인지질 이중증 직접 통과하면 돼. 그럼 촉진은 얘들아 뭐야? 촉진이란 말은 무언가 도와준다는 의미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촉진이란 말은 무언가 도와준 아이가 있는데 그 도와준 아이가 누구냐? 바로 수성단백질. 수성단백질에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확산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얘들아 단순 확산 보시면 그림 보면은 요거야. 자, 그냥 인지질 이중증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물질이 그냥 인지질 이중증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순 확산의 자리를 하려면 얘들 어떻게 되겠어? 이 인지질 이중증을 쉽게 통과한 아이여야 되겠지. 네. 맞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어떤 물질이면 안 돼? 당연히 어떤 물질이면 안 된다 얘들아? 독성. 신성이면 안 된다. 신성이면 안 돼. 그럼 첫 번째 물과 친하면 안 되겠지. 바로 전하를 띄면 안 되는 거야. 이온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온은 아니지만 얘들아 일부 분자내에서 풀마를 가지는 거 있지? 물 같은 아이를 뭐라고 해요? 무슨 물질이라고 하지? 극성 물질. 극성을 나타내서도 안 돼. 그리고 소수성이니까 얘는 뭘 잘 녹아야 돼 대신에? 지질 용해도는 높아야 되겠지. 물에는 지질에는 잘 녹아요. 전하도 띄어서 안 되고요. 극성도 띄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질 용해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인지질 이중층 지나갈 때 이 간격이 그렇게 넓지는 않겠죠. 아무리 전하도 없고 극성도 없고 지질 용해도 높지만 막을 지나가기는 너무나 큰 아이들이면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에서 분자량도 작아야 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 이거에 걸맞는 대표적인 아이들이 누구냐? 바로 O2, CO2.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산소, 세포막을 기준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할 때는 그냥 확산됩니다. 단순 확산. 그러니까 페코에서 얘들아 모세혈관으로 산소 이동하겠지, 그치? 그쵸? 네. 확산이고요.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페포로 이산화탄소 이동하겠죠? 그때도 단순 확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로 물질 이동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촉진 확산을 가볼게요. 촉진 확산은 자, 수성 단백질이 도와주는데 수성 단백질 종류가 두 개예요. 뭐냐면 자, 하나는 통로 단백질이 있고요. 하나는 운반체 단백질이 있습니다. 둘 다 촉진 확산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통로는 그냥 복도라고 생각하면 돼. 복도 문을 열어준 것과 닫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네 얘들아 복도 여기 나가고 싶어, 그치? 근데 쌤이 여기 복도 우리 앞에 계단 막아버리면은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열어주면 지나갈 수 있지? 그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여서 저로 물질 이동하고 싶은데 이 문이 얘들아 여기가 닫혀있으면 이동 못하는 거야. 우리 탈분극할 때 배웠잖아 얘들아. 나트륨이 자, 이동해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탈분극 되는 거잖아, 그쵸? 얘를 막으면 안 일어났잖아. 그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반체 단백질은 뭐냐면 얘들아 인형뽑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씩 집어서 옮겨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아이 얘처럼 포도형 하나가 얘들아 딱 맞게 들어가서 옮겨지는 거. 딱 맞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 하나씩 옮겨지게 된다. 얘는 문 열어주는 거, 얘는 그 구조에 맞게 변형되면서 하나씩 옮겨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옮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예시가 있느냐? 바로 얘거든. 자, 인슐린 애들 혈당이 많을 때겠지? 그럼 세포 바깥쪽에 포도가 많아요. 고동도죠? 세포 안쪽은 적으니까 저농도지? 고에서 저로 이동할 때 이때 이 포도 흡수할 때 이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촉진 확산으로 들어가는 거. 되겠어요? 요거 쌤이 예시 그냥 일부러 쓴 거 아니야. 요거랑 같이 연계하려고 쓴 거예요. 포도당 운반체의 역할은 뭐냐? 여기 예시다. 자, 우리가 인슐린 했을 때 이 세포가 바깥쪽에 여기가 자 바깥쪽이 많고 포도당이 적으니까 이때 이 포도당이 직접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뭐가 필요하다?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 지금 보는 아이가 필요한 거고 얘는 촉진 확산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얘들아, 자 예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했던 거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리고 여러분 학습지 안 적혀 있습니다. 쌤이 세 번째 설명거 요거 포도당 운반체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당 운반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하나 볼 거냐? 둘은 같은 확산이지만 다른 확산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직접 통과냐,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야. 그럼 얘들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둘 중에 속도로 누가 더 빠르겠어? 자, 도움을 받는 게 빠르겠어? 도움을 안 받는 게 빠르겠어? 확산할 때. 자, 일단 이동할 수 있는 조건 생각해봐. 그럼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는 게 더 빠르게 이동하겠어? 안 받는 게 빠르게 이동하겠어? 안 받는 거. 도움을 받는 게 빨리 이동하지 않을까? 누군가 도와주잖아. 얘는 얘들아 이거 비지고 지가 알아서 들어와야 돼. 근데 얘 입장에서 뭐 하면 돼? 근데 문 열어주거나 가면서 얘가 빨리빨리 퍼다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얘들아 이 도움을 받는 촉진학산의 속도가 더 빨라요.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나 밑에 그래프 우리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반순학산과 촉진학산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건데, 자 농도차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요거지. 자 어디 갔니? 농도차가 커지면 확산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자, 농도차가 커지면 확산속도 증가합니다. 자, 촉진확산 얘들아 농도차가 커지면 확산속도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들아 초반에 기울기 볼까요? 누가 더 기울기가 가팔라요? 촉진이 더 가파르지. 그 말은 뭐야? 빠르다. 더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지. 얘는 농도차 커지면 계속 꾸준히 빨라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촉진확산은 어떻게 돼버려? 가다가 일정해지는 부분이 나와. 자, 왜 일정해질까? 자, 반순학산이다 느리긴 하지만 얘는 계속 증가가 가능하거든. 얘는 계속 증가가 가능해. 반순학산은. 근데 촉진학산은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왜 얘는 속도가 일정해질까? 이게 질문이야. 왜 일정해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막상 백질이 안 나와. 단백질이 꽉 차서. 제한돼서 또는 꽉 차서. 그치.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를 포화라고 해. 왜 일정해지느냐? 수성 단백질이 포화가 됐다. 그럼 무슨 개념을 생각해봐 얘들아. 자, 도와준 애가 100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한테 1차 생각 100개가 있으면 얘들아 1개부터 100개까지는 얘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겠다. 그치?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100개가 아니라 150개를 줬어. 자, 얘는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100개밖에 없는데 150개를 줍니다. 그럼 한 번에 150개 처리할 수 있어? 없어? 돼요. 없어요. 몇 개밖에 못해? 100개. 200개 던져줘. 그럼 인재지 이동성에다 느리지만 200개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거든? 근데 확산, 촉진확산 어떻게 돼? 200개를 한 번 이동 못 시켜. 왜? 100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동이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일정했는데 내가 증가시키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단백질을 늘려. 뭘 더해주면 돼? 역단백질. 얘가 포화된 거잖아. 일꾼이 포화됐으니까 일꾼을 더 넣어주면 되겠지. 막에 수송 단백질을 더 심으면 어떻게 돼?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 개념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송 단백질이 포화되고 촉진화 속도 일정된다라는 것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